것이라고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녹음을. We have a full array of forces. They are ready. They're air and naval, marine, army forces.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예, 오늘 뉴스 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 전략 무기와 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선전포고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략 무기로 선을 넘을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석 하나가 나왔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언급한 EMP 공격, 그러니까 공중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파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소서탄은 거대한 살상 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입니다. 도대체 북한이 말하는 새 전략 무기가 뭘까, 신 대표님? 네. 오늘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EMP 탄두를 장착하고 ICBM을 태평양에 쏠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이제 옆에 우리 주간동화의 구자홍 차장 나와 있는데 예. 제가 저 이야기를 했을 때 조선중앙통신에서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신동아에다 그 글을 기고를 했었어요. EMP 공격. 그래서 EMP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북한이 굉장히 사용하기 유리한 무기 체계입니다. 북방구 아닙니까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북방구 같으면은 만약에 폭발을 상공에서 하면은 그 폭발의 어떤 그 EMP 전자기를 이제 재밍시키는 그 위력이 남쪽으로만 뻗쳐요. 주로. 그러니까 북쪽 상공에서 터뜨리더라도 남쪽으로만 그 위력이 뻗치는 겁니다. 남반구에서 터뜨리면 북쪽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휴전선 상공에서도 터뜨려도 우리 남쪽으로 EMP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예. 또 지금 저 그림처럼 태평양 상공에서 떨어뜨리면 아주 고공에서 더 위력이 큰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면은 혹시 이제 하와이에서 정원군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항공모함 전단이라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면에 보셨던 EMP 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 대표님. 네.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이 미국의 전략 자산 통신들이 마비가 되는 겁니까? 태워져 버리죠. 회로가 태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전파가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전파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회로가 타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기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이런 통신기기뿐만 아니고 요즘 차량 같은 거 전부 다 컴퓨터 전자제어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량도 스톱돼 버리고 항공기도 비행을 하다가 항공기도 다 컴퓨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항공기도 서버립니다. 서버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함정도 서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운되는 이른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로 그렇습니다. 돌아갈 정도로 위력적이면 네. 이거를 미국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뭐 요격 체계가 따로 있는 건 없는 거예요? EMP만을 요격하는 건 없고요. 그냥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저 EMP 즉 상공에서 고고도에서 터지기 전에 미사일을 깨트려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 전쟁에서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약간 반칙 같은 변칙 전법일 수 있겠는데 그럼 이게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ICBM보다 SLBM보다 좀 더 본인들이 카드를 쓰기 위력적인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것은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에는 더 위력적이죠. 보여주는 어떤 현실적인 효과보다는 실제 전쟁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남조선을 적화시킬 수 있다. 왜냐? 북반구의 특성상 우리가 철원의 휴전선의 북쪽에서 터뜨리더라도 우리가 예. 북쪽에서 고고도 상공에서 그냥 핵실험한 건데 우리 영공에서 했다. 그런데 그 위력이 전부 남쪽으로만 뻗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구석기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핵실험을 했는데 기분이 좀 나빠졌다 해서 탱크로 밀고 내려와 버리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북한 전력이 좀 수준급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전자기파가 수준이다 아니다는 따로 논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어느 고도에서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고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킬로톤의 핵탄두 같으면은 150km 고도에서 터뜨렸을 때 가장 EMP 효과가 높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북한이 핵탄두를 쏘아서 미사일을 쏘아서 그것을 150km 고도에서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그것을 자신들에게는 영향 없이 남한에만 영향을 주는 고도 그것을 다 계산해내 가지고 가장 위력적인 것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고도를 찾아야죠. 예. 그 능력이 있느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고고도에서 터뜨릴 수 있는 능력, 땅에 부딪혀서 터뜨릴 수 있는 능력, 150km에 터뜨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있죠. 신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이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새 전략 무기, 선전포고한 이 새 전략 무기가 정말 EMP 탄일 가능성이 이 미 전문가의 말처럼 꽤 높은 겁니까? EMP 탄일 수도 있고 지금 일각에서 중성자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뭐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핵폭탄, 일반적인 위력이 강한 핵폭탄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 EMP탄은 일반적인 핵폭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고 중성자탄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핵 분해를 시키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핵폭탄이 아닌 것이 바로 김정은이 말하는 새로운 전략 무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좀 신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꽤 위력적이고 효과적인 이 도발 수단이기 때문에 EMP 공격, 그러니까 전자기파 핵 공격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의 발언 수위도 북한에 맞춰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카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We think the best path forward with regard to North Korea is a political agreement that denuclearizes the peninsula. We have a full array of forces. They are ready. They're air and naval, marine, army forces. 김정호 실장님, 지난해에도 이런 말 했는데 저는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괜히 하는 얘기는 같진 않고 오늘 밤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계속해서 말에 힘을 주고 있거든요. 저에게 나온 게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 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가 됐는데 이번에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하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과 하고 그다음에 호주와 하고 해서 현재 사실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회담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 현재 군사력은 최악의 경우 쓸 것이고 우리가 군사력을 쓰는 것은 회담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쓸 준비는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국방수장은 북한에게는 정말로 눈에 까진 한미연합훈련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Well, that's something we will take a look at, certainly depending on Kim Jong-un's next move. It is true that we did scale back exercises because we wanted to keep the door open or open the door for diplomacy, and I think that's the right way to proceed. But those are things we would look at over the coming months as events unfold on the ground. 물론 좀 단서를 달긴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의미가 작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새로 하면 그것 자체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중지되어 있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지켜보는데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핵실험도 안 하고 ICBM을 도발 안 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고 해서 우리를 굉장히 자기들 약속을 다 어겼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 합의를 다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합의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먼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정말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미훈련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훈련 축소는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I do believe that having canceled the military exercises was a enormous gift to Kim Jong-un without any benefit. He took him from an international pariah and has made him acceptable no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 you have to resume the sanctions regime. 그럼 신 대표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돈 많이 든다고 좀 싫어했었는데 그럼 결국 미국 내부 조야 분위기도 좀 바뀌는 거고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 그러면 또 북한은 맞받아서 더 큰 반발을 하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돈 생각을 할 때가 아니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사전 승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쏘는 그런 도발을 할 경우에 전략자산의 전개 그리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이런 것들을 현장에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재개에 대해서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으로 이게 이기냐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재개하는 것이 이기다라는 판단을 미리 해놓고 지금 사전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물론 아까 김정봉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라는 전제가 붙지만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신 대표님 지금 대규모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은 안 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개가 된다면 예년 수준, 과거 수준으로 좀 크게 좀 확대해서 훈련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경우까지가 좀 큰 규모였고 3년 전에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자극할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공공하게 만들 만한 뭔가 도발을 한다면 3년 전, 즉 2016년, 2017년 수준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향후 몇 개월간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겠다고 미 국방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이 한미연합훈련 시작 시점인 3월에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지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이제 새 전략 무기와 충격적인 실제 행동. 그러면 김정우 시장님, 벚꽃 도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3, 4월에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꽤 큰 겁니까? 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작게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대급 이하로 해왔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왔거든요. 지난해도 2월, 3월 달에 키리졸 훈련 대신에 뭐 동맹 19-1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상에서 일단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것까지만 하고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만약에 한미 훈련을 하게 되면 뭔가 명분을 세워가지고라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 달에 이제 벚꽃 필점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벚꽃이라 필면 보통 3월, 4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미국의 이제 본격적 미국 경선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정치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도발하게 될 경우에 이 파급력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벚꽃 도발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 정가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제 벚꽃 피는 시점이고 그때부터 미국의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전망들이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총선도 그때쯤이니까 그렇죠. 뭐 그것도 북한이 염두를 좀 해두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쉽게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게 할 미국의 움직임도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쭉 나오고 있죠.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전에 볼 수 없었던 핵 잠수함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 신 대표님과 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핵 잠수함이 은밀하게 일본 해군 기지에 왔다. 어떻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첩보를 들으셨습니까? 자, 방금 이제 은밀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은밀하게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냐면은 일본은 이제 핵무기를 피폭을 당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 그러니까 핵 잠수함 또는 핵 추진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그 해당 지역의 항구의 그 해당 그 지자체에서 다 반드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항공모함이 어떤 잠수함이 들어왔는데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언제 나갈 것이다. 이런 걸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고를 해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이 1월 초에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관광을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못 보던 잠수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함교가 있는데 예. 함교가 그냥 아무 장식 없이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지금 저 모양은 LA급 잠수함인데 저 LA급 잠수함인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지원하는 엄호하는 15 잠수함 전대 소속의 잠수함이 아닌 형상인 겁니다. 아하. 왜냐? 로널드 레이건을 지원하는 15 잠수함 전대의 LA급 잠수함은 함교에 날개가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저거 지금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디서 왔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일본 네티즌들이 그 사진을 올렸고 그래서 그 요코스카 시민들이 알게 됐고 요코스카 시민들이 요코스카 시청에서 못 보던 잠수함이 들어왔는데 왜 말이 없냐 라고 해서 요코스카 시청에서 뒤늦게 이렇게 해서 햄튼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보급차 들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햄튼은 모항이 샌디에고입니다. 예. 그러면 샌디에고에 있는 잠수함이 요코스카에 보급차 들렀으면 뭔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올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또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것이죠. 그럼 왜 온 겁니까, 신 대표님? 그래서 이 햄튼이라는 잠수함을 추적을 해보면 이 햄튼은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최신형 토마호크 미사일을 12발을 탑재하고 그것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T램이라고 하는 토마호크인데 이 T램 토마호크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배회 공격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표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안에 누군가가 봐야 그 사람을 제거를 하고 싶은데 예.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미사일은 계속 그 상공을 배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탐지 장비로 그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탐지 장비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통제부로 계속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계속 보면서 원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나타났다. 이제 공격. 그러면 이제 배회를 하다가 그때서야 창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넵튠 스피어 작전 할 때 그 오사마 빈 라덴 제거를 하는 거였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지휘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지구 반대편의 워싱턴 DC 집무실 벙커에서 이 티렘이 보내주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 노동당 3층 서기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미사일을 12발을 탑재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급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발 쏘고 또 보급받아서 또 쏘고 할 수 있는 대량으로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저렇게 요인 제거 작전에 특화된 핵 잠수함이 네. 샌디에고가 아니라 일본 기지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북한을 표적으로 삼은 걸 테고 네. 북한으로서는 이게 이런 갖가지 최신형 핵 잠수함이 상당한 압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요코스카든 사세보든 일본 오키나와든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못 보던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해당 관청이 그것을 공지를 했어요. 주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공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리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될 테고 그것이 이제 우연히 사진에 찍혀가지고 저렇게 지금 공개되어 버렸는데 그런 비밀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찰기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은 미국이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자신의 위치 정보를 일부러 노출을 시켜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안 보여줬는데 우연히 들키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정말로 비밀 작업, 즉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뉴스탑10에서는 지난달에 미군이 괌 해군 기지에서 이 토마호크 미사일 보급 훈련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햄튼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햄튼이 자기가 싣고 있는 12발을 다 쓰고 나면 원래는 뭐 요코스카로 돌아가서 다시 보급을 받든지 아니면은 샌디에고로 가서 보급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12월 초에 보여준 것은 저렇게 다 쏘고 나서도
기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상해가지고 바다에서 다시 12발을 또 꽂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후면 또 12발을 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잠수함에 가면 이거 하나뿐이겠냐. 그렇죠. 지금 우연히 사진 찍힌 건 햄튼이지만 이 넓은 동해 바닷속에 저 넓은 서태평양에 이거 하나뿐이겠냐. 라면 여러 척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조금 좀 은밀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하나 더 있는데 일본 요코수카 해군 기지에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외관에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온 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신 대표님, 네. 이들이 누구고 왜 여기 왔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들은 미 본토에서 온 그 의무부대인데요. 307 의무여단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이 주한미군들이 아니에요. 주한미군은 65 의무여단이라고 따로 있고 그 65 의무여단은 미 8군 그리고 미 6군 제1군단을 지원하는 전담부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미 본토 서부에 있는 군단을 지원하는 지상군 부대를 지원하는 군단급 지상군 부대를 지원하는 의무여단인데 예. 이게 지금 외관에 가가지고 야전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화생방전에 대비한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것을 처리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 8군 사령관이 가서 감독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화면 다시 보실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출처라고 미 국방부라고 써 있잖아요. 네. 아까 핵잠수함 햄톤은 은밀하게 들어온 거고 네. 이거는 미군이 대대적으로 공개를 한 건데 공개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훈련은 11월 14일 날 했어요. 11월 14일,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20일까지 한 보름에 걸쳐서 한 훈련인데 저 사진은 11월 14일 날 찍은 겁니다. 그런데 저것을 12월 30일 날 공개를 했어요. 국방부가. 12월 30일 뭡니까? 바로 북한이 전원회의를 할 때고 뭐 새로운 어떤 전략무기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개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전투부대가 들어와 있고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미군은 반드시 새로운 전투부대가 들어가면 그 부대의 부상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의무부대를 딸려보냅니다. 그 의무부대가 지금 화면에 우리 보일 수가 있는데 천막 속에서 수술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 천막 속에서 수술하고 있죠. 저 천막이 바로 야전병원인 거예요. 그렇죠. 야전병원. 캠프 캐롤 같은 경우에 큰 기지인데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수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야전병원 차려놓고 훈련을 하는 것이고 저런 훈련을 하고 있고 그것을 8군 사령관이 와서 감독을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라는 것은 곧 군단급의 지상군 부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제 신 대표님 총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분명히 크리스마스 선물 지나갔잖아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근데 미군은 지금 뭐 알려진 대로면 핵잠수함도 왔고 네. 미 지상부대가 올 수 있는 그 제반 요건까지 갖추고 있고 심지어 뭐 토마호크 미사일 위에 정찰기도 다 떠 있고 아직도 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신년 도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도발하지 마라.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치적이 뭐냐? 바로 핵실험과 ICBM 발사의 모라토리움을 이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것이 솟아올라 버리면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거 끝까지 하지 마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들을 실제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미훈련 재개 카드를 만지고 있는 미국이 은밀하게 핵 잠수함을 일본 해군 기지에 출격시켰다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본격적으로 서초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